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저희 랑부풀 오픈 채팅방에서 독서와 함께 아파트 사진 하나 찍어서 올리는 거,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통 이제 목표를 부동산 한 건 투자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 설정을 하신 분들은 정말 딱 한 건에 대한 투자를 하거나 혹은 어떤 공부에 대한 성취감이 좀 온다 싶으면은 거기에서 만족을 해버리고 그만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투자자 자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라면 어떤 행동들을 일상적으로 좀 해나갈까를 한번 생각해 봤었을 때, 첫 번째가 이제 독서이고, 두 번째가 일상에서 만나는 아파트들을 이제 계속해서 시세 조사하는 것,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대구를 좀 다니다 보면은 사실 모르는 아파트가 뭐 좀 있을 때마다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뭐 거의 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들은 물론 모르는 것들이 여전히 많고요. 특히 준신축급 이상들, 주요한 아파트들은 웬만하면 안다고 좀 자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투자자로서의 한 가지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독서와 아파트 사진 찍기 같은 것을 좀 쉽게 해 나가기 위해서 오픈 채팅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우리 대부분은 또 대구 사람이다 보니까 대구 아파트들이 가장 많이 뭐 찍히는 건데, 주말이 되면은 또 공통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 지역이거든요. 물리적인 거리도 가깝지만 정서적인 거리감도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동네인 거죠. 특히 오션뷰 나오는 아파트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린 사진들을 한번 쭉 보면, 당장 뭐 오늘 촬영일이 14일 월요일인데 저번 주 딱 일주일 동안만 올라온 부산 사진만 해도 꽤나 됩니다. 자, 한 번씩 볼까요? 자, 뭐 여러 마린시티의 두산 이브 제니스도 올라왔고요. 또 다른 분께서 마린시티의 야경을 좀 보고 왔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떨어져서 봤었을 때 이 마린시티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진도 하나 찍혀 있고요. 또 용호동, 해운대는 아니지만은 용호동의 상징적인 아파트 W도 찍은 사진이 있네요. 좌동에 있는 힐스테이트죠. 딱 한 주 동안만 보더라도 부산에 관련된 다양한 사진들이 올라온다는 측면에서 관심도가 많은 것을 역시나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해운대를 중심으로 하락률과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갭이 좀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조사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어떤 방식으로 좀 조사를 했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해운대구 자체는 사실 넓게 퍼져 있지만 우리가 관심 가지는 지역들은 센텀 주변으로 해서 위쪽, 아래쪽, 특히 아래쪽 중심을 조금 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곳이 뭐 마린시티라든지 아니면 LCT가 있는 좌동 쪽,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건데, 교통과 학군이 모두 받쳐지는 지역이기 때문인 거죠. 지금 지역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반여동, 재성동, 이런 것들은 센텀 위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동부터는 센텀 근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해운대라고 했었을 때는 우동을 가장 선호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갈수록 중동과 그리고 좌동 뭐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뭐 충분히 좋은 동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정동은 조금 오른쪽으로 건너간 것인데 그래도 하나 들고 와 봤습니다. 자, 아무튼 지역적으로는 해운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연식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보통 준신축급 이상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5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최신축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도 상징성이 높거나 혹은 재건축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아파트들은 같이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85년, 뭐 91년, 11년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들도 있죠. 재건축 대상이 된다라거나 혹은 이런 것들은 마린시티에서 우리가 와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들, 즉 상징성이 뛰어난 아파트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의 현재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 가격들을 한번 체크해 봤고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알면 자연스럽게 이 갭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 정도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거래가도 살펴봤습니다. 이 물건의 가장 높은 가격은 얼마였었느냐, 최고가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실거래된 내역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6개월 이내에 거래된 게 없었으면은 공백으로 비워두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락률도 조사했습니다. 최고가 대비 현재 매물의 가격을 비교했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하락을 했느냐. 자, 10%대에서부터 많게는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까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하락률과 갭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락률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뜨지 않는 것들은 실거래가가 나오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아파트들의 특징은 연식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파는 사람들이 적겠다, 그쵸? 이런 2022년에 입주한 것들은 딱 거래 절벽이 일어난 시기와 거의 맞물렸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잘 되지 않고 특히나 매물 자체도 별로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소한 2년은 살아야지 우리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막 급하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실거래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률을 정확하게 매길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하락을 했던 게 39% 하락한 해운대 자이 2차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역시나 30%를 넘긴 해운대 롯데캐스스타, 해운대 달맞이 유림 노르웨이 숲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30% 조금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많이 하락한 것들 중심으로 눈길을 갈 수밖에 없으니까 요 세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운대 중심부에 보통 이 센텀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운대들을 좀 해석하곤 하는데 부동산을 바라보는 가장 큰 두 가지 관점, 교통과 학군 측면에서 학원 같은 것들이 잘 형성되어 있고 교통도 이 2호선 라인이 또 부산 안에서는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 있는 이런 지역들, 그리고 현재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요 마린시티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주변이 어쨌든 다 좋은 지역이다, 선호되는 지역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해운대 자이 2차가 바로 이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냥 이제 거리뷰를 딱 봤었을 때 딱 자이스럽다 라는 느낌이 무신 드는 형태를 갖추었고요. 84 타입 기준으로 14호까지 실거래가 최고가를 찍었다가 지금은 8억 7천 정도의 최저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해운대 지역은 특히나 바다뷰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개의 가격 차이에는 뷰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부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당연히 뭐 가격이 좀 적은 것들은 뷰가 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실거래가 최고가를 찍었던 것은 아주 좋은 뷰를 좀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 가격이라는 것은 특히 같은 단지 안에 매물 가격이라는 것은 옆집의 가격에 영향을 아주 크게 주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세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숫자상으로는 6억 가까이 좀 빠진 모양새이기 때문에 하락률도 거의 40%에 가깝게 빠져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해운대 롯데캐슬스타입니다.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와보면 특히 동백역에서 딱 한 정거장만 더 오게 되면은 해운대역과 중동 사이에 이 롯데캐슬스타라는 게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대로변에서 봤을 때 확실히 멋들어집니다. 요 왼쪽에 있는 게 동원 비스타이고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롯데캐슬스타라는 거거든요. 이 해운대 바다의 푸른빛을 잘 아파트에 드러냈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죠. 주변 아파트들도 비슷비슷합니다. 2020년 9월에 입주를 했었고요. 16억 5천까지 최고가를 찍었다가 지금은 10억 5천대 최저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뷰의 차이가 엄청 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점들이 조금은 예상이 되는 거고요. 36%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것들은 딱 이제 비과세를 채운 지 2년이 이제 경과되었다라는 시점에서 매물들이 많이 풀리기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현재 금리적인 상황, 대외적인 이슈들 때문에 이런 상황과 이제 맞물려 가지고 거래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해운대 달맞이 유림 노르웨이 숲이거든요. 자, 요거는 역시나 이제 조금만 더 안쪽으로 오게 되면은 중동과 자동 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요 해운대 달맞이 유림 노르웨이 숲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단지 규모가 뭐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17년에 들어왔던 아파트이고 9억 1천까지 찍혔다가 지금 딱 한 6억 정도에서 최저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자체가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냐라고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뭐 주변에 LCT라든지 좋은 아파트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서 오르는 경향이 있던 곳이었고, 역시나 또 오션뷰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아파트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대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률이 큰 아파트들은 그 전에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뜻이 좋은 입지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입지에 최소 괜찮은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었다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좋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률이 큰 것들을 위주로 바라보는 것은 꽤나 좋은 측면이 될 수 있겠구나, 좋은 기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실제로 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갭이 들어가야 될지, 얼마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한 2억대 정도 들어가는 것들이 한 두 가지 정도 있고요. 그리고 3억대, 4억대, 5억대, 6억대, 많게는 22억까지도 있습니다. 우선은 뭐 위에 있는 세 가지부터 한번 살펴보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역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또 조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렇게 지금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들은 대체 어떤 것들이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뭐 9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91년식, 뭐 85년식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죠?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것들,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높다라고 보지만은 사실상 사람이 거주하는 데 있어서 실제 거주 가치는 약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아주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매매 가격에 비해서인 거죠. 자, 그래서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운대 두산 이브더 제니스라든지 해운대 LCT 더샵 이런 것들은 84 타입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40평대 혹은 뭐 50평대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 단위 자체가 좀 많이 크구나, 그래서 이렇게 갭이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해운대 더샵 센텀 그린, 해운대 달맞이 유림 노르웨이 숲, 해운대 센텀 경동 리인, 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해운대 달맞이 유림 노르웨이 숲은 방금 우리가 봤던 거였었죠. 자, 그래서 따로 뭐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2억 7천 정도면은 충분히 투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여동에 있는 해운대 더샵 센텀 그린, 요거는 84 타입이 없어서 가장 큰 평수인 72 타입, 한 29평 정도 하는 거죠. 요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여동이라고 하면은 요 센텀을 기준으로 위쪽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쪽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주변이 사실 뭐 재건축의 기대 심리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곳이고, 이런 아파트가 그래도 좀 포문을 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냥 더샵다운 모양을 좀 갖추고 있는 곳이죠. 아주 뭐 세련됐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정말로 딱 그 건설사답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로드뷰로 봤을 때보다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자, 이런 것들이 뭐 한 5억 5천까지 최고가가 찍혔었는데 4억 5천 5백 정도의 최저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5천 정도의 최저가가 역시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면은 충분히 갭 투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서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보통 해운대를 바라보는 이유가 아마도 좀 더 이 센텀 아래쪽 지역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무조건 싸다라고 해서 좋은 것이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해운대 센텀 경동 리인이라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맨 처음에 해운대 자이 2차를 봤는데 그 바로 왼쪽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자이가 요거였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왼쪽에
해운대 센텀 경동 리인이란 게 있습니다. 아래쪽 부분을 좀 높게 팠기 때문에 뷰 같은 거는 이 해운대 뷰를 중시한 이런 구조를 갖췄구나라는 것을 좀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이 입지 자체가 아주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이 조금 약하다 하더라도 입지의 가격들을 그대로 좀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었다. 뭐 이렇게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년식 아파트이고요. 9억 7천까지 찍었다가 지금은 7억 3천 정도에서 최저가가 형성되어 있고 전세값은 4억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3억 3천 정도면은 뭐 당장 투자도 좀 고려해 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물건이고요. 요게 이제 적은 갭이 들어갈 수 있는 해운대 아파트 중에서는 한 3등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락률 자체가 우리가 눈여겨보긴 하지만은 무조건적인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항상 명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막 입주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자체가 없다 보니까 하락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되어 있는 거 사실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자, 그래서 입주하는 것들은 또 별개로 좀 봐줘야 된다. 이렇게도 같이 고려하시면은 아마 좀 현명한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터 우리가 가까이 살고 있는 부산 지역을 한번 살펴봤고요. 가장 관심 있는 해운대 중심으로 좀 내용을 풀이해 봤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내 행동도 변화하기 쉽지만은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 행동이 계속 바뀌어 나간다면 우리가 주체적인 삶을 좀 살기 힘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내가 꾸준히 가져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봤었을 때 이렇게 가격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거래량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를 중시한다면은 이 주체적인 삶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제 영상들을 꾸준하게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